자, 지금 그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단독들이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언론은 명태균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명태균을 구속시켜서 입 막겠다고 하는 단독입니다. 그리고 단독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명태균이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아우라에 기대서 갔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오늘 강혜경 씨가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명태균에게 돈 준 사람 더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포함 최소 8명. 야, 강혜경 씨가 알고 있는 사람 최소 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중에 저 8명 중에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도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야, 많다 많다. 네, 5살짜리도 있고. 근데 그중에 예비후보 3명은 모두 윤석열 캠프 민생특별안전본부에 합류를 했다는 거야. 와. 이것 때문에 금전도 오갔답니다. 그게 이제 메건 매직 아닙니까? 최고의 매직, 메건 매직.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자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충격적인 단독이 나왔었죠. 대통령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 명태균이가 창원 방문을 미리 알았다는 단독입니다. 참, 물론 이게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오는 걸 알아. 방문을? 네. 한번 볼게요. 2022년 6월 20일이에요. 2022년 6월 20일이면은 윤석열 당선되고예요, 아니에요? 취임식 끝나고 며칠 후죠. 그렇죠. 며칠 후도 아니야. 한 달도 넘었어. 한 40일 정도 후에.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만 알아.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 당시에 그 강혜경 씨의 어떤 톤은 굉장히 긴박하게 네. 절대 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형태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있잖아. 네. 그 DJ DX 노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우 아재들. 실제로 왔어요. 윤석열 여기서는 이제 뭐 원전 세일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원전하고 네. 다 연결돼 있는 굉장한 먹거리예요. 지들끼리 먹거리. 네. 원전 생태계 복원이 아니고 지들끼리 먹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윤석열은 저렇게 소처럼 일을 하고 소처럼도 아니죠. 그냥 뭐 일을 시켜놓고 김건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때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이 따로 만납니다. 중요한 건 언니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이는 가서 바지만 벌려고 해주면 돼. 그렇죠. 뭐 저 자리에서 뭐 김영선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그 공천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죠? 그게 나옵니다. 우리 황금이 김 여사가 그 김영선 씨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막내딸을 평생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태균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라고 강희경 씨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3호를 만나고 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제 전체적 얼굴에 다 나왔어요. 김영선이 명태균의 그 파리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건진법사가 공천을 가진 거야. 뭐 이러면서 명태균 빡치기 시작하고 이 과정까지 갔다.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두산 주식 7만 원까지 간다. 와, 나 진짜 이거 뭐 너무 빡치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저 뉴스가 더 빡치게 만든 거예요. 삼전 투자자 입장에서 열받죠 저거. 개빡치죠. 특히 오늘 주식시장이 충격이 컸잖아요. 진짜 다들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자 6월 20일입니다. 박완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경남도지사 당선자죠. 네.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야,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하고 또는 대통령 부인하고도 직거래 하는데 동네에 있는 광역 단체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이 박완수가 어떻게 경남도지사를 들어가게 됐습니까? 원래 유력했던 윤한홍 최측근이었던 윤한홍을 밀쳐내고 박완수를 만들어준 게 명태균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게 소통도 가능한 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거는 이게 두산 주식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 말든가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6, 7만 원은 간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김건희하고의 커넥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조건 원전을 밀 거기 때문에 일단 들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사라. 뭐 이렇게 이제 썰을 풀고 다니는 거죠. 두산이 오를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살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샀던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뭐 영험하다, 뭐 도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자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2배만 더 오르면 되네요. 3배만 더 오르면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 돈이에요. 곧 아시잖아요. 네. 호재 같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 3부가 그래서 올랐고 주식 그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한 직후에 착착 다음날 전략 공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빼도 박도 못할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공천 개입의 핵심이 저겁니다. 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너무 많은 그 뉴스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각자 자기 욕망을 투영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명태균을 죽이려고, 누구는 이준석을 죽이려고, 누구는 김건희만 때리고, 누구는 이 사건을 뭐 그 크기를 축소시키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핵심은 윤석열이에요. 네. 분명히 우리가 김건희도 잊으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분명히 공천에 개입했고 그게 육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로 공천이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봅시다. 그게 타임라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전날 5월 9일 날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김영선 경선하라더라 메시지를 보내요. 약간 도발이죠. 그러니까 10시경에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통화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8개월간 연락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연락을 해요? 말이 안 돼. 그 사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했던 게 그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10시 12분에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전략공천 말씀 메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김영선이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전략공천 하겠다고 했다라고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분 후에 10시 19분에 명태균이 강계경과 1차 통화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지. 윤석열 개입했으니까. 끝났어. 아, 이 새끼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화한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무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먼저 전화하고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전화해서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 4시 39분에 명태균이 강기근과 2차 통화를 합니다. 자, 이제 김영선이 공천될 거니까 다음 날 김영선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달라야 되거든 문구가.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또 그 주말 이준석이가 왔어요. 유세 지원하러. 그러니까 저쪽 사무실 세팅 다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김영선이 공천됐으니까 이거는 김건희의 선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딱딱 맞는 정황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이제.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김건희 통해서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뭔가 통화를 한 뒤에 김영선이를 전략 공천 이준석 표현에 의하면 경선할 거를 전략 공천 받게 해줬다. 윤석열의 힘이 작동했다. 다 완성됐잖아요. 더 뭐가 필요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윤석열이죠.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아무리 둘이 콩짝을 맞춰서 뭔가 작전을 짰어도 결정 마지막 한 방은 윤석열이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이런 단독도 있어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돈 봉투를 줬다. 500만 원짜리. 그 돈 봉투 사진을 명태균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 발견되니까 강혜경 씨가 그때 500만 원 받았대요라고 또 폭로한 그런 상황인 거죠. 저게 이제
그 PC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희영 씨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번 검찰 수사 때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카카오틱 PC 버전을 아마 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고받았던 그 대화들이 싹 다 나오면서 저 봉투를 찍어서 올린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그 회사 명의로 대봉투, 조그만 봉투 이렇게 다 개비해놓고 있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명태균이 이걸 자랑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게 강혜경 씨한테도 자랑하고 김태일 씨한테도 자랑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각각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 서로가 그 진술을 한 줄을 모르지만 까보니까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500만 원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명태균은 그건 교통비 쪼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교통비를 500만 원을 받냐? 탱크 몰고 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은요. 후원금을 내겠죠. 근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명태균한테 500만 원을 줘요.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비용은 3억 7천이거든. 그걸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3억 7천을 김영선 공천하고 500만 원으로 퉁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지. 왜냐하면 저게 좀 웃기는 게 저게 50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받은 사람들이 또 있고 제가 건너서 들은 이제 그 건너들은 사람 직접 그 사람한테 들었고 평소에 김건희가 만나면 이렇게 봉투에다가 그래도 그나마 뭐 100만 원씩이라도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이전에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1억도 줄 수 있지. 근데 이전에 이명수 기자한테도 줬을 때도 봉투에다가 그때 105만 원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오자를 좋아한다고. 오자를 꼭 넣는 것 같다. 그 500만 원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 100장이니까 옛날에 그 우리 그 옛날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신권으로 100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길래 여러분 제보 받습니다. 김건희한테 500만 원 이상 받아본 사람들 저희에 연락 주십시오. 김건희가 개인한테 준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명 박사님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워낙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명태균이랑 관련인 사람들 공천 갔죠. 김영선 포함. 뭐 의혹에는 김진태, 박원수 다 포함돼 있죠.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비용은 안 줬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하게 지내니까 김건희는 500만 원으로 퉁을 치고 김영선하고 명태균 모아놓고 김영선이 명태균 생계를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돈 많이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 500만 원으로 다 해결한 퉁친 거네. 거지. 야, 사악해 보면. 자기 팔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 명품값도 안 되네. 참. 야, 진짜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김건희가 명태균이랑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의 모든 진실이 다 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절대 의존하는 상황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거는 꼭 윤석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취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야, 정말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김건희하고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보면 김건희가 똑똑한 거가 아니에요. 되게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더 떨어지는 사람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절대 의지하고 지 남편은 지가 뭘 한다고 해버리고 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명태균이가 김건희를 속였던 건 맞지. 여론조사 조작 같은 걸 통해가지고. 홍준표가 처음에 이기고 있었는데 윤석열이를 더 올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1위가 되더라까지 만들어 주기 시작하니까 완전 뿅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명태균이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 것처럼 몇 개 배워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청와대 안 들어가는 과정까지. 와, 이거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도 큰일 났지만. 그렇죠. 씨발. 여러분, 이층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글자. 빨리 말해봐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 명태균과 이재명 대표가 그런 관계라면. 탈출. 진짜 난리 났겠죠. 물어볼게 두 글자 이야기해. 댓글장에 써봐요. 탈출. 참. 야,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단독 많이 남아 있어요. 피곤한 건 새날입니다. 계속 봐야 돼. 미치겠어.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아예 잠을 못 잔다니까요. 단독이 너무 쏟아지니까. 근데 단독 경쟁이 시작되니까 조중동, 중도신문, 진보신문, 인터넷신문들 할 것이 다 뛰어드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실이 더 이상 실드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그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만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기레기랑 욕을 먹어요. 오영 언론이라고 욕 먹고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테면 윤석열 탄핵놀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야, 두산 주식 7만 원 간다. 아이씨. 뭐 지금은 2만 원이지만 뭐 꿈은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때 당시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봤었는데 그냥 2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저 같으면 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가서 바지 펄럭이면 김건희가 그걸로 뭔가 이득을 얻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해도 원전 생태계라든지 체커 원전 같은 거 국민들 안 믿어요 이제. 지가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했던 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반박해 드렸죠.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애님 닉네임 가로를 갖고 여수 밤바다 여수 사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수 가고 싶네요. 자, 박정혜님까지 고맙습니다.